돼지 등뼈하고 족발하고 같이 나왔네. 보통 이 900g에 지금 뭐 4, 6, 24, 6달러. 이것도 1kg에 돼지 등뼈인데 1kg에 4, 5, 30. 그죠? 5불이네. 4, 아니다. 4, 8이 30, 4, 7, 30. 6.5불 이렇게 되지. 1kg에 거의 700원씩 비슷하네, 가격이. 응? 신기한 현상이죠? 이 돼지 족발하고 돼지 등뼈하고 가격이 같아. 1kg에 8,000원. 물론 세일하면 400원까지 떨어져, 100g 둘 다. 족발이 훨씬 비싼 가치가 있는데 두 개 똑같네, 가격이. 이게 좀 신기해서 그래. 네? 누가 봐도 우리나라는 족발 사지. 그럼 이 감자 등뼈는 되게 싼 건데 100g 400원이죠 우리나라는. 가격은 우리나라랑 같네. 100g 400원. 오늘은 감자탕이나 한번 끓여 먹어볼까, 그죠? 돼지 등뼈로. 뭐 재료는 많이 없지만 그냥 맛은 낼 수 있겠지. 이게 이제 감자탕을 좀 하려고 이 등뼈를 사왔습니다. 세일해서 100g에 400원이니까 사실 우리나라하고 가격은 똑같아요. 세일해야. 세일 안 하면 100g에 800원인데 엄청 비싸지. 그러면 우리나라 뼈인데, 우리나라 등뼈는 참 제일 싼 부위가 사실 등뼈가, 감자탕 부위가. 그거에 비하면은 외국이래, 캄보디아는 등뼈는 비싸네. 등뼈는 뭐 우리나라보다 훨씬 비싸잖아. 100g에 800원씩 받으니까. 여하튼 뭐 재료는 별로 없는데 그래도 뭐 기본 맛은 낼 수 있는 거죠. 기본 재료는 있으니까. 양념 비율 좀 맞추고 방법이 있으니까. 뭐 있는 야채는 별로 없지. 김치가 조금 있는데 김치 뭐 조금 넣으면 되고, 나머지 뭐 야채는 없어요. 전에도 한번 포스팅 했는데 동영상으로 올리는 건 참 1kg인데 뭐 둘, 넷, 여섯, 일곱, 한 번 반, 두 번 먹으면 되겠. 아, 요거는 후추예요. 그린 후추. 페퍼콘 이렇게 돼 있죠. 깜푸드에서 오는 게 엄청 비싸. 이렇게 막 머루 포도송이처럼 이렇게 밑으로 열려, 쭈르르 달려가지고. 요걸 그대로 말려가지고 하면 이제 그린 후추가 되는 거고, 얘가 조금 더 익으면은 빨간색이 되죠. 빨간색. 얘가 이제 그 빨간색이 될라 그럴 때,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이 될라 그럴 때 말려가지고 한 게 이제 흑후추지. 흑후추. 맞지? 그 다음 완전히 다 익어가지고 빨갛게 됐을 때, 그때 한 게 이제 적후추, 빨간 후추. 그 빨간 후추를 또 까가지고 이제 하얗게 됐을 때 한 게 백후추. 이렇게 이제 네 가지 종류가 있어요. 그래서 제일 향이 강한 거는 이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바뀔 때, 그때 익어갈 때 딱 그때가 이제 가장 향이 진하고 강하다고 돼 있고, 아예 빨갛게 익어버리면 이제 단맛이 좀 강하면서 이 매콤한 향이 떨어지겠지, 그죠? 그래서 스파이시한 향이 강할 때는 초록색에서 빨간색으로 변해갈 때, 그때가 가장 강렬한 흑후추라는 거지. 이 생후추도 참 맛있어요. 말리기 전에 소고기에 꼭 이거 넣어주던데 너무 매력적이에요. 후추 대신 얘를 집어넣어야지, 감자탕. 흐르는 물에 피 좀 빼서 씻어가지고 초벌을 해야겠죠. 된장하고 간장 넣어가지고 10분 정도 팔팔 끓이죠. 부재료가 별 게 없어요. 감자 2개, 감자탕이니까 무 육수 낼 때 육수 재료를 좀 넣으면 되고, 홍고추, 마늘, 양파가 양파 이거 하나밖에 없네. 참 큰일 났다. 양파 아까 있었는데 사올 걸. 밥맛 어떡하지? 후추도 좀 넣고, 베트남 고추도 넣고, 양념장은 간장, 고춧가루, 고추장, 된장 이렇게 해서 조합만 하면 돼요. 소주도 좀 넣어서 냄새 좀 빼고, 요거는 그거 레몬그라스, 이것도 육수 낼 때 냄새 빼게. 간단하지, 그죠? 간단해. 뭐든 비율만 잘 맞추면 돼요. 요리 방법하고. 보이죠? 그때 감자탕 못 끓이는 게 이 냄비가 이게 제일 큰 거라서, 이게 제일 큰 거 1kg 딱 삶을 수 있겠네. 넘칠까봐 걱정 많이 했네. 씻었어요. 찌끄레기 많으니까 깨끗이 씻어줘야지.
본격적으로 감자탕을 끓이면 되죠. 지금은 육수가 우러나야 되기 때문에 찬물부터 끓여도 돼요. 온도가 낮아야지 속에서부터 스물스물 나오지 육수가. 양을 많이 끓일 때는 한 2시간 반 정도 끓였는데 3시간씩은 양이 적어서 1시간 반이면 될 것 같아. 양도 적고 양이 적으니까 빨리빨리 끓겠지 그죠? 좀 작게 돼 있어서 제가 봐서는 1시간 반? 이 정도면 될 것 같은데 남은 김치도 없어요. 이건 육수용 재료예요. 육수를 별도로 끓여서 넣어줘도 되고 아니면 이제 오래 끓으니까 제 끓일 때 같이 넣어주면 돼요. 무, 얘는 레몬그라스, 홍고추, 베트남 고추, 마늘, 소주. 제일 중요한 양파가 있는데 양파가 없네. 전 사실 양파를 많이 넣어야 되거든요. 여기 양파 한 3개 정도 넣어야 돼. 그래야 달짝지근해지는데 없으니까 못 넣지 뭐. 요걸 해서 넣어줘야지. 역시 그릇이 좀 작긴 하네. 얘는 이제 육수용이니까 1시간 정도 끓여서 나중에 이제 부재료 넣고 뭐 김치 넣고 막 이럴 때 빼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 이제 좀 큼직하게 썰어지. 통마늘에 뭐 큼직큼직하게 그냥 자국 뺄 수 있게. 같이 1시간 끓이면 이제 육수까지 돼서 간이 좀 되죠. 밑간도 좀 해서 끓일게요. 좀 했어요. 여기 된장 하나하고 간장 하나에서 2개 정도. 밑간에서 어차피 끓이면서 좀 간도 좀 배게 고기 속으로 밑간도 살짝 했어요. 살짝. 양념장도 됐어요. 간장이 좀 많지 그죠? 간장 3개, 고추장 하나, 된장 2개. 고추장보다 된장이 많아. 고춧가루 3개. 칼칼한 게 좋죠. 그리고 사실 단맛은 안 넣는데 양파가 없다 보니까 양파로 사실 저는 단맛 대체하거든요. 이 감자탕은. 양파가 없다 보니까 설탕은 한 숟가락 넣었어요. 설탕이 아니야. 몸에 좋은 팜슈가. 저게 몸에 엄청 비싼데. 왜냐면 저걸 한번 가공하지 않아서 천연 미네랄이나 이런 좋은 성분들이 그대로 남아 있다는 거죠. 가공하지 않아서 다 된 거지 뭐. 나중에 이제 김치만 해서 좀 넣고 김치하고 이 부재료들하고 양념장하고 넣어서 끓이면 돼요. 1시간 있다가. 지금은 좀 육수가 사골 우러날 때까지 좀 기다리고 있는 거고 1시간 정도 끓여서 사골이 우러나면 이제 그때 양념하는 거예요. 왜냐면 미리 양념을 해두면 이게 국물이 짜잖아? 그럼 안에 있는 삼투압 때문에 안에 있는 사골이 못 빠져나와. 이해하죠? 사골이 안 빠져나오고 이게 양념이 들어간다고. 그러니까 밍한 국물 맛이 되는 거죠. 깊은 이제 사골 맛을 끓이려면 사골로 정도 사골이 좀 우러나오고 그때 양념을 넣어야 양념이 다시 들어가는 거지. 처음부터 양념을 넣으면 양념이 들어가니까 사골이 못 빠져나온다는 거지. 이해가 되죠? 이제 좀 상태가 삐리해진 게 끓고 있고 뭐 간단하게 하니까 아주 간단한 요리가 됐네. 간단하게 감자탕 지금 끓이고 있습니다. 1시간쯤 끓였어요. 이게 이제 물이 또 쪼니까 물도 좀 리필해 주면서 그렇게 끓이고 있어요. 그냥 냅두면 다 죽을 것 같아. 그래. 그래서 물 좀 리필해 주고 끓이는 것도 또 방법이에요. 젓가락이 좋지 그죠? 사골기는 웬만큼 들어가요. 거의 제가 봐서 뭐 80% 이상 익었고 작아서 얘는 뭐 이렇게 오래 안 걸리겠다. 1시간 반이면 되겠어요. 족같죠. 1시간 했으니까 이제 이런 것들 다 빼버리고 마늘도 사실 빼면 되는데 저는 마늘 좋아하니까 그냥 놔둬요. 그래서 좀 큼직한 것만 빼고 이제 감자하고 김치 넣어가지고 끓여야지. 일단 뭐 무하고 레몬그라스하고 고추하고 이런 거는 빼버리고요. 김치도 이만큼밖에 없어요. 많으면 사실 이거 좀 물 좀 빼고 물하고 이거 쓸데없는 양념하고 이렇게 물로 한번 헹궈가지고 김치만 넣거든요. 안 그러면 김치찌개가 되니까. 근데 얘는 양이 적어서 다 넣어도 큰 영향 없겠어요. 국물째. 감자도 넣고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하고 뭐 김치는 뭐 오래 익어도 잘 먹을 수 있으니까 감자가 익을 정도가 되면 이제 나머지 토핑 재료 넣어서 하면 되겠죠. 일단 양념장을 만든 걸 다 넣은 건 아니에요. 비율이 이 정도면 뭐 충분하다는 얘기지 이걸 다 넣으란 얘기는 아니에요. 그래서 일단 여기도 다 넣게 되면 나중에 짜지면은 또 감당이 안 되니까 적당히 한 70%? 70% 정도 뭐 간될 정도만 하면 돼. 마지막에 저기 내기 전에 정확히 간 보면 되거든요. 그래서 양념장까지 해서 같이 끓이기만 하면 뭐 거의 뭐 따놓은 당상이지. 거의 다 했어요. 이렇게 해서 이제 감자 익을 정도 한 20분? 제가 봐서 한 20분 정도면 감자가 익겠지 그죠?
반 잘랐으니까 20 정도면 20분이면 익겠지. 그럼 이제 그때 나머지 이제 토핑 재료들 넣고 간 좀 미세하게 맞춘 다음에 한 소금 끓여내면 돼요. 색깔은 그럴싸해 보이지, 그죠? 뭐 돼지고기 있겠다, 뭐 김치 있겠다, 뭐 전통적인 우리 그 삼장법 써가지고 간에 있겠다, 뭐 맛이 없겠나, 그죠? 그래서 한 20분 정도 끓이고 보죠. 아유, 한 20분 정도 끓였어요. 감자도 적당히 익었고 김치도 뭐 적당히 울어가지고 좀 그럴싸해 보이죠? 김치찌개 같기도 하고 된장 사골이 많이 우러났어요. 냄새가 벌써 구수한 냄새가 올라오고 그 나머지 재료도 좀 넣고요. 아유 매워라. 마늘도 많이 넣고 제가 좋아하는 후추도 많이 먹고 양파는 너무 홍고추도 많이 넣고 왜냐면 별다른 뭐 1시간 반에 걸쳐 가지고 감자탕을 끓였어. 향기가 일단 좋아. 아우 일단 고기 맛만 이따 한번 보면 되겠네. 국물 맛은 뭐 흠잡을 데가 없네. 아우 어우 아주 좋아요. 얘를 이제 지금 먹어도 되지만 한 소금 식혀가지고 이따가 나중에 한 번 더 끓여 먹는 게 더 맛있어요. 왜 그러냐면 이게 식으면서 아직 뜨겁잖아요. 오 뜨거워. 한 3-4시간? 3-4시간 동안 이게 미지근하게 뜨겁단 말이에요. 잔열로 해가지고 고기 속으로 간이 잘 배는 거지. 그래서 좀 더 혼연일체가 된 맛을 느낄 수 있어요. 한 번 식혔다가 다시 끓여 먹으면. 감자탕을 다 했어요. 비주얼 좋죠? 감자탕이니까 감자도 넣고 감자 어떻게 먹어도 맛있지. 김치도 있었고 홍고추도 있고 마늘도 있고 뭐 고춧가루도 있고 등뼈 등뼈는 뭐 돼지고기는 맛있으니까 맛있겠지. 마지막 헛가루도 좀 넣고 생후추 있죠? 우리나라에서는 절대 못 먹죠. 말리지 않은 생후추 먹어봐야지. 비주얼은 좋아. 그 사골 고였을 때 나는 그 고소한 그거 있잖아, 냄새. 오늘은 집을 떠나서 만리타양 외국에서 이런 것까지 해 먹을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는 감자탕. 쏟아질까 봐 못하네. 감자탕이지. 원래 이거 하려고 호텔에다가 좀 큰 냄비 없냐 그랬더니 있다고. 그래. 감자탕은 국물을 딱 먹어보면 전체 베이스가 잡히죠. 그것도 조그만 해가지고 다행히 그냥 아무 생각 없이 1kg를 사왔는데 딱 1kg 할 수 있는 냄비 사이즈구만. 어우 베이스 잘 잡았어. 사실 이게 있는 재료가 한정적이라서 아주 미니멀라이즈하게 재료나 뭐 방법을 간단하게 사실 하는데 그래도 맛이 날까? 전 요리 굉장히 복잡하게 하는 스타일이거든요. 굉장히 섬세하고 복잡하게 하는데 뭐 그렇게 할 수가 없어. 뭐 없으니까. 그래서 있는 걸 가지고 그래도 포인트는 잡아야지. 핵심은 줄기는 놔도 돼. 뼈는 놔도 돼. 할 수 있는 범위 내에서 아주 간략하게 하거든요. 근데 큰 차이가 안 나네. 괜히 그 요리 힘들게 했나봐 지금까지. 많은 재료가 사실 많은 재료가 다르거든요. 없는 거는 전혀 안 넣고
예전까지는 제가 가장 잘 만드는 요리가 감자탕이었고, 근데 찬바람 불기 시작하면 감자탕 엄청 많이 해 먹었는데, 등뼈죠. 돼지 중에서 사실 제일 싼 부위 아닐까, 이게 무게로 따지면. 뭐 뼈든 뭐든 그냥 단순 무게로 우리나라 100g에서 한 400원 정도밖에 안 하죠. 이 나라는 800원에, 이 나라가 더 비싸죠. 이야, 돼지고기가 아주 고소해. 우리나라 돼지하고는 급이 다른. 먹는 걸로는 장난 안 치라고. 워낙 싸니까. 뭐 비싸야지 장난을 치지, 그죠? 싼데 뭐 장난쳐. 장난치는 가격이 더 비싸지, 그러니까. 100원짜리에다가 뭐 장난치면은 200원 되나? 원래 올린 거는, 원래 포스팅한 그 블로그를 가서 보시면 이제 한국식으로 만드는 게 있고, 이 캄보디아식으로 만들었는데, 글쎄 이게 맛없다고 할 수가 없는 것. 내가 봐서는 우리나라 암돼지보다 맛있어, 이 고기가. 암돼지인지 뭔지 모르지만. 우리나라에서 보통 제가 3kg씩 하는데 2시간 반 걸리거든요. 이 솥이 크니까 물 끓는데 엄청 오래 걸리고, 또 뭐 하나 넣고 하면 또 오래 걸리고, 뭐 이래서 2시간 반이 걸렸는가. 그래서 지금 1시간 반 걸렸어요. 사실 고기도 이제 조금 더 짧게 잘려 있긴 하지, 그죠? 우리나라 것보다 한 반 정도 짧게. 그리고 양도 적고 이러니까 물도 빨리 끓고 이래서, 그럼 숨 쉴 시간이 없어서 그런가? 어쨌든 1시간 세게 끓이고, 나머지 김치하고 부재료 넣어서 20분 끓이고, 양념하고 넣어서 나머지 토핑 넣고 전체 우려내는 게 한 10분. 제법 맛있는데? 지금 안 넣은 게 굉장히 많거든. 시래기 안 넣었지, 뭐 무청 시래기 안 넣었지, 뭐 얼갈이도 안 넣었지, 들깨가루도 안 넣었죠. 뭐 가진 육수도 사실 양파도 하나도 없어. 양파도 하나도 안 넣었잖아. 빈자리가 안 느껴지네. 어떡하지? 김치도 그냥 파는 거, 묵은지 아니고 그냥 일반 양념된 김치 넣는데, 김치 맛은 좀 다르구나. 근데 지금 여기서 지금 굉장히 간단하게 했거든요. 제가 진짜 1시간 반 동안 한 거예요. 물 끓고 막 하는 사이사이에 뭐 부재료 반찬 양념장 이런 거 만들었으니까, 뭐 부재료도 없잖아. 양념장도 뭐 간단하잖아. 그냥 조제만 잘하면 되니까. 감자탕이 굉장히 간단한 요리가 되는데, 이렇게 지금까지 굉장히 복잡한 요리였거든요. 감자탕 하면 그 4시간 정도씩 잡고 있는데, 오늘 남는 후추 많이 떨어지고 이제 조금 남은. 진짜 쎄. 지금까지 우리가 먹던 후추는 후추가 아니에요. 후추를 빙자한 밀가루 이런 거예요. 말리지도 않았는데 이렇게 세니까. 말린 건 향이 얼마나 강할 거야. 소고기 요리 시키면 무조건 이렇게 생 후추 주거든요. 너무 맛있어. 이 고추를 뭐 칠리라 그러잖아. 칠리는 매콤하다는 얘기고, 페퍼라 그래요. 이것도 칠리 페퍼라 그래요. 고추 후추. 얘도 페퍼야. 얘도 없네. 얘도 페퍼잖아. 후추잖아. 얘도 왜 칠리 페퍼라 그랬어? 후추라 그랬을까, 그죠? 이걸 먹어보니까 알겠어. 고추 맛이. 완전히 매운 고추 있잖아. 청양고추 맛이. 그래서 페퍼구나. 우리가 먹었던 건 되게 순했는데, 그냥 온순했는데 기침이나 나고, 아주 매워. 그냥 고추처럼, 청양고추처럼 매워. 사실은 후추가 이제 열대지방에서 잘 되잖아요. 근데 우리나라처럼 온난 기후에서는 잘 안 자라. 그러니까 우리가 수입해서 먹잖아, 인도나.
그래서 만든 게 이 고추에. 고추는 이제 우리 온대 지방에서 잘 자라거든. 그래서 우리 온대 지방에 있는 사람들을 위해서 만든 게 이제 이 고추에 후추를 대신하는 거지. 그래서 얘가 페퍼예요. 실제 페퍼를 먹어보니까 엄청 매워. 고추, 청양고추 먹는 맛이. 홍고추는 모양도 좋고, 사실 홍고추 요리에 넣으면 특별한 맛이 있다기보다는 빨간색이 좀 좋잖아. 김치는 그냥 김치고. 돼지고기는 믿고 먹을 만해. 캄보디아. 그 선홍빛 날 이런 거 좋더라. 핑크빛 도는 거. 살점이 너무 고소하고 부드럽고 막 그런 거 있잖아. 그런 부위. 사태. 사태. 사태 이렇게 딱 사골에 넣어가지고 먹을 때 고소한 맛. 한 시간 반 하니까 너무 맛있게 잘 삶아졌네. 국물도 참 달근해. 설탕을 한 숟가락 넣긴 했거든요. 뭐 양에 비해서 많은 양은 아니지 뭐. 간장 3개, 뭐 고춧가루 3개, 고추장 하나, 된장 하나 뭐 이러니까 전체 넣은 거에 비해서는 뭐 5대 1도 안 되니까 5대 1 정도밖에 안 되니까 넣는 건 아니에요. 사실 감자탕 할 땐 제가 설탕 안 넣거든요. 고기도 단맛이 있고 양파를 많이 넣어요. 양파에서 단맛이 나기 때문에 고기에 이제 천연 단맛이 된다는 거죠. 야. 다른 뭐 들깨가루, 얼갈이 뭐 이런 거 생각 안 나요. 요리가 맛이 없으니까 그게 생각나는 거네. 전혀 빈자리가 지금 아무것도 생각이 안 나. 요리는 베이스를 잘 잡아야 돼요. 베이스가 모든 건 관장해. 이게 딱 잡혀 있으면 진짜 나머지 재료 뭐가 있었는지 뭐 생각이 안 나. 기가 막힌데? 감자. 또 감자를 먹어봐야지, 그죠? 감자탕이니까. 감자는 물이나 비슷해. 아유, 맛있어서 말이 많아지네. 제가 봐선 제가 올린 거 원래 좀 복잡한 스타일인데 막 감자탕 삶기 1, 2, 3, 4차까지 막 구분했잖아. 그것저것 귀찮으신 분은 이 심플한 버전, 캄보디아 버전으로 해서 한번 해보시고 먹을만 하다 그러면 나중에 이제 복잡한 버전 해보고 이러시면 되는 거지. 처음부터 복잡하면 하기 싫잖아. 엄두가 안 나잖아. 얘는 심플하잖아, 그죠? 핏물 빼가지고 간단한 모든 요리의 기본적인 수순이니까 핏물 빼가지고 초벌해가지고 육수 넣어 육수 우려가지고 끓여가지고 양념장 넣어가지고 마지막 부재료 넣어서 내면 되는 거니까 아주 일반적인 요리 수순이란 말이야. 갈비탕이든 나발이든 뭐. 또 하나 그리고 베이스 잡는 게 요즘은 제가 된장을 좀 베이스로 많이 잡아요. 간장이 많이 들어가서 간장이 베이스 같은데 간장은 이제 이 감자탕 이 등뼈 두툼하잖아. 이 속으로 치고 들어가야 된다고. 이 속으로 치고 들어가는데 고추장하고 된장은 못 치고 들어가요. 된장 굵은 게 어떻게 들어가? 그래서 그 치고 들어가는 베이스를 잡는 간을 잡는 게 이제 간장으로 잡는 거고 간장이 들어가서 간이 배게 하는 거 그 역할로 이제 3스푼 넣어준 거고 전체적으로 이제 고추장, 고춧가루, 뭐 된장 치고 봤을 때는 된장 비중을 좀 높여서 된장 베이스를 좀 해요. 약간 된장찌개 느낌인가? 뭐 이런 느낌으로 약간 누렇게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지. 고추장을 많이 넣으면 좀 이상해요. 고춧가루는 기본적으로 한 절반 들어가고 칼칼한 건 좋잖아요. 그래서 된장을 조금 더 많이 넣어서 된장 베이스로 하는 게 좀 구수하게 잘 맞고 요즘 시대에 맞고 잘 어울리고 또 하나는 아까 그 김치 넣을 때 저는 보통 이 김치 이거 씻어가지고 넣거든요. 한번 빨아서 넣어요.
안 그러면 김치찌개가 되거든. 그럼 먹을 때 이 감자탕 느낌이 안 나고 김치찌개 먹는 느낌이 난다. 김치찌개 고기 돼지고기 있는 거. 요번에는 제가 요걸 좀 국물도 다 집어넣었죠. 그래서 베이스가 김치찌개하고 된장찌개 중간쯤 되는 맛이에요. 그래도 괜찮아. 김치찌개 베이스가 내가 좋다 그러면 김치 국물 씻지 말고 집어넣어서 김치 국물이 좀 있게 하면 그런 느낌으로 먹어도 맛있고, 된장 베이스도 맛있고, 그건 취향의 문제 같아요. 옳고 그른 문제가 아니야. 다만 고추장을 베이스로 잡아가지고 고추장을 한 3스푼 집어넣었다. 된장 하나 뭐 그래 버리면 그건 좀 이상하죠. 떡볶이 같은 느낌 날 거 아니야? 탕이 아니고. 아주 간단한 게 좋은데요.